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사회복지시설 경영 컨설팅 사업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복지재단 평가컨설팅팀 경영컨설팅 담당자 정다운입니다. 금일 사업 성과 발표회 진행은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 현황 및 성과, 시설별 2022년 경영컨설팅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영 컨설팅 현황 및 성과, 2023년 경영 컨설팅 사업 안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영 컨설팅 현황 및 성과는 추진 개요, 추진 절차 및 일정, 컨설팅 분야, 2022년 현황 및 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경영 컨설팅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영 효율화 및 조직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절차 및 일정입니다. 2월부터 3월에는 사업 설명회와 대상시설 모집 및 선정이 진행되었습니다. 4월에는 컨설턴트 구성 및 수행 협약을 체결하여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모니터링도 실시하였습니다. 10월까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11월에는 만족도 조사 및 금일 성과 발표회를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차년도에는 사후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팅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컨설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조직 진단 및 재설계 등 크게 9개 분야와 기타 시설 요청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5개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경영 컨설팅 현황과 실적입니다. 올해 진행된 신규 시설은 총 11개소로 노인 장기 요양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복지관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컨설팅 분야는 운영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미션 및 비전 수립에 대한 분야가 많았으며 매년 동일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횟수는 기간당 평균 6회기로 진행되어 총 64회의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시설입니다. 2021년 컨설팅 진행 기간 중 컨설팅 효과 증진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4개소의 사후 컨설팅이 진행되었으며 진행된 컨설팅 횟수는 총 17회로 2022년에는 총 15개소에 기각돼서 81회의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경영 컨설팅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경영 컨설팅 사업은 3월에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상시설 모집을 실시하고 올해와 같이 11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상 기간은 신규 시설과 사후관리 시설을 포함하여 15개소 시설별 6회 내외로 진행하고 비용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사업에서 지원하므로 무료입니다. 대상 기간 선정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신청 방법은 내년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복지재단의 올해 경영 컨설팅 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022년 재단에서 진행한 컨설팅에 대한 각 시설의 대표분들께서 나오셔서 시설 소개와 함께 컨설팅 신청 배경과 진행 과정, 컨설팅의 성과, 그리고 그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향후 적용 계획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나안 근로복지관 기획운영팀 조석빈입니다. 저희는 미션 비전 수립과 관련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했고요.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기관 소개와 컨설팅을 신청하게 된 배경과 개요, 그리고 컨설팅 진행 내용과 성과,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입니다. 저희 가나안 근로복지관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하고 있는 직업재활 시설입니다. 보통 직업재활 시설이라고 하면 작업장이나 사업장과 관련된 명칭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저희는 근로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장애인분들도 근로인이나 장애 근로인이 아닌 근로사원으로 저희가 명칭을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999년에 개소해서 지금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했고요. 근로사원 기준으로 정원은 50명 중에 45분이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종사자 포함하면 지금 현재 65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연매출 같은 경우엔 작년 기준으로 27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 저희는 모든 근로사원분들에게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도입니다. 저희 운영법인이 있고 관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크게 기획운영팀과 수익사업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획운영팀에선 인사노무와 회계, 직업재활사업과 쇼핑백 작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익사업팀에선 제제조 토너 카트리지 사업과 판촉물 인쇄 사업, 그리고 마케팅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제조 토너 카트리지 사업의 경우 다 사용한 팩 카트리지를 저희가 재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엔 장애인 분야에서는 저희 가나안이 최초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 외에도 쇼핑백 제작 사업과 판촉물 인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신청하게 된 배경입니다. 저희는 5년 주기로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5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기존 직원들의 내재적 동기부여와 조직 몰입도 향상 그리고 새로운 미션 비전과 5개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개요입니다. 저희는 한국 감마센터에서 컨설팅을 진행했고요. 김혜진 이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컨설팅 기간은 9월에서 10월까지로 총 6회기가 진행됐습니다. 컨설팅 진행 내용입니다. 1회기에는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컨설팅 신청 배경과 욕구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2회차부터는 미션 비전의 개념과 타 기관들의 사례 그리고 개인 정체성에 대해 공유를 진행했습니다. 3회차에선 저희 기관의 설립 배경과 목적 그리고 핵심 가치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조직 정체성 위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4회차에선 미션 비전 수립에 가장 중요한 고객 분석과 사회 환경 분석을 진행했고요. 이 기간에 저희가 유사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5회차에는 저희 미션과 비전문을 작성했고요.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6회차에선 작업 결과를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연도별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마무리까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컨설팅 진행 사진입니다. 저희는 매번 진행할 때마다 조를 다르게 구성을 해서 좀 구성원들이 최대한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종사자들이 다 참여해서 뭔가 형식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기간의 미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했고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컨설팅을 통해서 나오게 된 미션 비전과 핵심 가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션은 우리는 장애인이 당당한 직업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함께한다입니다. 아래 나와 있는 내용문은 저희가 미션을 해석한 부분과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전으로는 품질로 신뢰받는 녹색 기업,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ESG 경영 실천이라던가 친환경과 관련된 아젠다들도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향후에 녹색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품질로 신뢰받는 녹색 기업이라는 목표를 정했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플랫폼은 아무래도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 외에 이제 여가라던가 스트레스 관리라던가 하는 개인적인 부분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하고자 목표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로는 일하는 기쁨과 함께하는 성장이 있습니다. 미션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설정을 했고요. 첫 번째는 생산품 경쟁력 확보, 두 번째는 직업 능력에 따른 일자리 확대 및 직업 재활 서비스의 다각화, 마지막은 조직 경영의 내실화가 있습니다. 전략 과제 중에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1번을 보면 정원 달성 및 고용 전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근로사원분들이 45명이고 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와 관해서 한 분 한 분 채용할 때마다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책정돼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 50명 정원을 아직은 달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5년 안에는 정원을 한번 달성해보자라는 의미로 정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고요. 고용전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직업재활 시설들의 목표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잘하시는 근로사원분이 일반 고용으로 빠지시게 되면 그 부분에 공백도 발생하고
또 새로운 분 찾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직업재활 시설의 목적이고 해야 하는 업무기 때문에 향후 5년 안에는 고용 전의를 위해 한번 노력해보자라는 의미로 전략 과제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2-3번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개설한 지 23년이 됐고 대부분의 근로사원분들이 다 장기 근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평균 연령이 40대에서 50대이신 분들이 60% 이상이세요. 그리고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놀랐던 게 뭐 기본이 10년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60세가 되고 정년이 되시면 그 이후의 삶을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부터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향후에는 그 정년이나 노후에 대비한 재활 계획들을 더 차근차근 해서 준비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 이번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미션 비전과 전략 목표를 반영한 중장기 구체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팀별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를 논의해서 차년도 사업 계획서부터 바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표든지 실행이 가능하고 목적이 달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행을 계획하고 중간에 과정 평가와 성과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경영 컨설팅에 대한 사업 관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과 행복한 동행으로 어르신께 진실된 감동을 드리고자 노인복지 사업을 실천하는 광교노인복지관 김나리입니다. 저희 기관은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비전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관 소개 및 신청 배경을 시작으로 시설의 욕구 및 문제점, 컨설팅 내용 및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관을 포함한 총 7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영 컨설팅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기관은 2011년 조성된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2013년 10월에 개관해서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였고 9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개관 초기에 수립한 미션과 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특성상 부서별 업무가 다양하고 개별 사업의 목표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를 공감하고 공유하여 내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션과 비전 수립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주인의식을 높이고 서로 다른 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화합을 이루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욕구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 9년차를 맞이한 2022년 조직 구성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발전 방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장의 인사 발령이라는 변화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었으며 사회복지 실천 환경에서도 선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였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미션과 비전의 수립, 핵심 가치, 그리고 인재상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컨설팅 내용 및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총 6회차로 진행되었으며 1회차에는 기관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담당자와 컨설팅을 진행해 주실 강사님,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실무자와 팀장님과 함께 컨설팅 신청 배경 및 욕구에 대한 확인을 이루었고 컨설팅 진행 과정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회기부터는 6회까지 전 직원이 참여해서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차별 추진 내용은 슬라이드 사진과 같습니다. 1회차에는 기관장님과 함께 합의를 이루었고 2회차부터는 전 직원이 함께하는 경영 컨설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4회차, 5회차, 6회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전 직원이 함께 만들고 합의한 기관의 미션은 우리는 어르신이 활기찬 일상과 희망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한다로 도출되었고 비전과 핵심 가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상위 미션을 바탕으로 4대 전략 목표를 세웠고 12대 전략 과제까지 도출하고 전 직원이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컨설팅이 종료되었으나 부서별로 중장기 계획과
인재상까지 진행하고자 기관에서 추가로 컨설팅을 진행했던 강사님과 함께 현재 부서별 중장기 계획과 인재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12대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5개년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지난 화요일에는 인재상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통해 조직 활동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공유되고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는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컨설팅 과정을 통해 소통과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미션 비전 경영 컨설팅에 참여한 김포시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기획운영팀장 이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설 개요 그리고 신청 배경과 컨설팅 과정과 성과, 향후 방향 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2013년에 설립을 하였는데요. 유도환 관장님이 계시며 총 39명의 종사자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설팅 분야는 미션 비전입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컨설팅에 참여하였으며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진영 본부장님과 김동아 팀장님께서 함께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행복 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총 7개 팀 부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배경입니다. 김포시 장애인복지관은 내년 23년도에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가지고 있던 미션 비전이 그 사람 중심과 당사자 중심의 가치를 지향하는 복지관으로서 그 해당 방향을 포괄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미 전달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듬어가는 과정들이 좀 많이 필요했고요. 특히 저희 복지관이 사회복지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그리고 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분들이 함께하다 보니까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용인에게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컨설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컨설팅 목적은요, 김포시 지역의 특성과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요구가 부합되면서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잘 반영된 미션 비전을 수립하고자 참여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좀 5가지의 기대 방향을 가지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용인과 지역 주민이 바라보는 복지관의 기대와 가치를 좀 확인하는 과정들, 그리고 컨설팅 전문가와 함께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부분들이 꼭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장애인 복지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목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주택에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저희 주택에 그 발달 장애인 분들 좀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당사자가 비롯한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미션 비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같이 제시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기대하는 방향은 새로운 미션 비전이 확립과 함께 복지관의 특성화된 브랜드화가 설계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방향을 가지고 참여하였습니다. 컨설턴트는 아까 소개하던 바와 같이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함께 참여가 되었고요. 대부분의 많은 종사자분들이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6회 컨설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1회 때는 전체적인 TF팀이 모여가지고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실질적으로는 2회차부터 6회차까지 5월기에 걸쳐서 전략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하는 과정들, 그리고 조별 토의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 평가까지 해서 마무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큰 흐름은 강의 형태로 해서 이해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조별 토의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 그리고 개별 종사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을 함께 녹여내는 작업들이 진행이 됐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제 이제 팀별 공유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각각이 갖고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의견들이 좀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차에 피드백을 받는 과정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전 직원이 또 공유하는 과정들을 이제 순환하면서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5가지에 대한 사항들인데요.
뭐 첫 번째로는 그 종사자 모두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특성상 1대1 치료라든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참여하지 못하는 종사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지 못한 종사자들에게 직접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밟았고요. 그래서 그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기대하는 가치들을 저희가 키워드를 또 수렴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역사회 함께 하겠다, 뭐 주체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런 내용들을 컨설팅 때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용인과 지역 주민이 바라보는 복지관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도 같이 가졌고요. 김포시의 특성 그리고 뭐 장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의견들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졌고 저희가 올해는 9년 차였어요. 그래서 이용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지관에 바라는 방향이라든지 떠오르는 키워드를 수렴하는 과정들을 진행했는데요. 뭐 사랑, 편안, 친구 이런 키워드들도 함께 공유하는 컨설팅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라든지 사회 환경적인 부분들을 패스트나 뭐 이렇게 밸류체인 그리고 이런 관련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수학 분석과 관련해서만 진행이 됐으면은 쪽에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접근하기 쉬웠는데 이 부분이 가장 저희는 어려웠습니다. 다른 기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치 사슬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어려운 용어들이라든지 분석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 과정이 거의 한 달가량 넘게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장선으로서 많이 고민하고 취합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마지막 회에는 컨설팅 전체적인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상의 삶과 의미를 더 나은 가치로 연결하는 행복공동체라는 미션이 있고요. 그리고 비전과 관련해서는 밑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공간을 뛰어넘는 행복공간 플랫폼으로 그 컨설턴트 분께서도 같이 제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 핵심 가치, 전략 목표까지 해서 마지막 회차에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당사자분들,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미션 비전이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한눈에 좀 많이 안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었고 특히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많이 쓰는 부분은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많이 고민들을 했고요. 그에 따른 최종 협의안은요. 미션은 조금 더 알기 쉽게 부르기 쉽게 하자라고 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행복 공동체라는 부분들 그리고 비전은 공간을 넘어 공감이 넘치다라는 형태로 나왔는데요. 복지관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의 비전으로 의미를 다뤄봤습니다. 실은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단계에 있고요. 핵심 가치와 관련해서는 서로 마주보다의 존중,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다 공유, 상상을 실현하다의 새로움이 있고요. 전략 목표는 4가지 구성인데요. 저희가 사람 중심 실천을 하겠다. 그리고 신규 성장 동력 발굴을 하겠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대내외 거버넌스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목표에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방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미션 비전 핵심 가치 관련해가지고는 장애인 당사자 분들에게 조금 감수를 받는 과정들을 좀 밟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수립에 따라서 복지관 특성화 브랜드화 설계하는 과정들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10주년이기 때문에 이때 미션 비전 선포식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종사자가 서로 함께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런 기회를 준 경기복지재단과 한국눈율 협회 컨설팅 참여해 주신 컨설턴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컨설팅 성과 보고를 발표할 네이프룸의 이주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기관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신장애인분들이 주간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로서 2001년도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50명 정원 이용 중에 지금 51분이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고 저희는 정신장애인이 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모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컨설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 기관이 컨설팅 자체가 기관의 미래를 그려주는 지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그리고 기관의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일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넬푸름은 총 3번의 컨설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서 기관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을 이용하는 같이 운영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도 기관의 가치관에 함께 공유를 하자는 목표가 있었고 50명 정원에 매년 5명 이상이 퇴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직원 변동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미션 비전의 재설계와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이라는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번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6회기에 진행해서 이제 컨설팅이 진행이 됐었고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서 각 실무자들이 그리고 있는 기관의 미래상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같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직원들끼리 모여서 컨설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자리도 마련이 됐었습니다.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7년에 세운 미션 비전에 대해서 새로운 직원들이나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감을 하고 미션 비전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현재 미션 비전만으로도 기관의 미래상을 다시 그릴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서 따로 바꾸진 않고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패스트 및 RNC 분석을 기반으로 저희도 이제 수합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기존에 있는 미션 비전과 더불어서 핵심 가치, 전략 목표, 전략 과제들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관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을 할 수 있었고 이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좀 저희가 수정을 하고 또 보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러한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전략 체계들은 직원뿐만 아니고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션, 비전은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과정보다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넬푸름은 중장기 경영 전략 체계를 통해서 기관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사업 운영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컨설턴트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다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범안종합사회복지관 홍혜임입니다. 범안종합사회복지관 경영 컨설팅 성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기관 소개, 경영 컨설팅 신청 배경, 신청 과정, 성과,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안종합사회복지관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범박본관, 옥길분관, 소사분관 3개의 본분관으로 나누어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5일에 개관하였으며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재활복지회입니다. 주민 주도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미션으로 주민과 상생 협력을 추구하는 복지관, 역량 강화를 통한 변화를 선도하는 복지관, 주민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복지관,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복지관, 사람 중심의 이웃 공동체를 지향하는 복지관의 비전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범박 본관의 관장님 포함 7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옥길 본관의 부장님 포함 6명, 소사 본관의 5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영 컨설팅 신청 배경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2019년 9월에 신규 개관하여 3년째 복지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잘 안착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 주소 파악과 본관과 2개의 분관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느껴 경영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현 주소 파악은 3년마다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평가에 맞춘 범안종합사회복지관의 현 주소를 파악해보고 본분관 구조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은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경영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영 컨설팅 진행 과정은 1회기에는 욕구 점검과 컨설팅 요청 내용을 확인하면서 컨설팅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회기와 3회기에는 평가에 기준하여서 복지관 사업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4회기에는 컨설턴트가 종사하는 복지관에 방문하여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5회기에는 운영 관련 점검과 함께 미션 비전을 리뷰하고 전략에 따른 사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6회기에는 컨설팅 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시 주무관이 함께 참석하여 컨설팅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평가를 기반한 복지관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평가를 기준으로 볼 때 복지관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으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배점 항목이 미비하여서 이에 대한 준비가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영 점검에서는 회의 구조, 지역사회 여건, 재정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의 구조는 현재 점검 구조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 및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여건에서는 본관과 두 개의 본관으로 나누어져 있어 지역사회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소규모 본관 형태로 사실상 본관과 인력이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력 추가 배치 및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여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재정 구조에서는 재정의 구조 및 편성은 잘 되어 있으나 보조금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점과 사업비를 자부담과 후원금으로 충족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증액 지원 요청을 통해서 인건비의 확보 및 운영의 안정화 그리고 사업비 활용을 통한 사업의 안정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경영 컨설팅의 성과로는 복지관 평가지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 있음을 확인하고 평가를 위한 행정이 아닌 일상 행정 체계화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직의 소통 체계가 점검 체계에서 유기적 업무 체계로의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마지막으로 가장 고무적인 사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범안종합사회복지관의 사안을 통해서 지역사회 전체의 현안과 과업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시 전체의 지원 방안의 큰 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점검된 내용을 기반으로 보강이 필요하였던 비전 메이킹 작업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미션과 비전을 조직원들이 내재화할 수 있는 과정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션과 비전을 조직 운영 전략 및 사업 운영 전략 목표와 연결시켜서 균형적인 성과 지표 수립 및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영 컨설팅 진행 6개월 동안 함께해 주신 번호종합사회복지관 강성숙 레지나 컨설턴트님과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황재경 컨설턴트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경기복지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이 동산 실로원 서상임 국장입니다. 저희 시설은 앞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시설로 어르신의 노후에 안정되고 평안한 그러한 노후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요양원입니다. 목차는 기관 소개, 신청 배경, 컨설팅 개요 및 진행사항, 컨설팅 진행 성과, 향후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들 기관명은 소망이 동산 실로원 29인 시설의 소규모 요양원입니다. 운영법인은 희망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이고요. 지정일자는 2009년 8월 17일로 되어 있지만 그 전부터 저희들 노인복지 쪽으로 같이 있었던 걸로 친다면 한 20년이 되는 그러한 긴 기간의 복지시설이 있었습니다. 대표자는 안성환 이사장님이시고 이미 시설장님과 저희들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번지에 있습니다. 저희들 조직 및 인력 구성을 보면 대표자 안성환 이사님을 통해서 함께 이사회가 있고요. 다음에 시설장님과 운영위원회가 이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복지사무팀에 사회복지사가 2명이고 간호조무사가 1명,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13명으로 있습니다. 신청 배경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신청했는 그 배경에는 먼저 저희들이 29인 소규모의 그러한 요양시설인데 이 업무에 대한 어떤 긴 20년이 되었지만 업무에 대한 그런 이해도와 이 전문성이 낮아서 업무의 질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높지 않은 걸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청하였고 그 신청의 우리의 목적은 이 종사자 본인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적인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들을 목적으로 생각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직원 역량이 강화되는 것들을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들이 저희 목적이었어요. 또 한 가지 신청 배경은 뭐냐면 시설장과 복지팀이
모두 다 이제 그 요양원에서 근무를 익히는 과정이었어요. 교체가 되었다라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높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또 평가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 컨설팅 신청은 그로 인해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시설의 의무와 책임을 익히고 시설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또한 이 시설이 전반적인 그런 발전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청 배경은 뭐냐면은 업무의 성격이 다른, 이제 서로 다른 팀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와 그리고 또 이제 그 간호팀 쪽에서 서로의 업무가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청을 하였는데, 이 컨설팅을 통해서 종사장 간의 공유를 잘하고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그리고 다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컨센트 개요 및 진행 사항을 보겠는데요. 이제 저희들 목적은 말씀드린 데와 같이 운영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일시는 저희들이 2022년 6월 9일에서 9월 1일까지 8회를 오셔서 해주셨어요. 장소는 소마이 동산 실론 접견실에서 했고 1회기당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그리고 참여자는 소마이 동산 실론의 모든 직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이 컨설팅에 참여하게 되어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진행 사항을 보면 1회차에서는 저희들이 컨설팅 필요 욕구와 시설 상황 정보 교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조율했고요. 2회차에는 운영 규정, 운영위원회, 인력 기준에 대한 그런 기타 문의를 이제 상세하게 했습니다. 3회차, 4회차에서는 우리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 현장 점검, 그리고 또 모든 그 팀별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자기 업무에 대한 어떤 평가와 또 필요의 영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서로 이게 공유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5회차는 기관 운영에 대해서 재점검을 했고, 6회차는 어르신별 욕구, 계획, 평가 작성과 사례회의, 상담 일지, 이런 모든 우리 업무들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지,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과 또한 그런 배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7회차에는 양평군 노인요양원에서 시설 탐방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서비스 내용을 저희들이 직접 보았고, 그 큰 시설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지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8회차에는 각 파트별 이제 컨설팅, 소감 나누기, 뭐 설문지 작성, 추후 계획 안내를 받았는데 모두가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컨설팅 진행 성과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각 팀별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 업무의 내용을 이해해서 또 서로가 교류해야 되고 협치해야 된다는 것, 그 필요성을 서로 느껴서 상대를 이해하는 그러한 상대 팀들, 함께 일하는 팀들에 대한 이해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교육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업무의 내용이 그로 인해서 고질화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에게 더 준비되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자세와 역량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향후 계획을 저희들이 가졌는데요. 저희들이 팀별 간의 협력을 위해서 팀별이 저희들이 작아요. 소규모이기 때문에 작은 팀이지만 그 안에서 팀장을 선출해서 업무가 다른 팀과의 그러한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향후 운영 사업 계획서 수립을 통해서 영역별 체계적인 사업 반영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활동을 위해 직책별로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그쪽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망이 동산 실로원의 경영 컨설팅 사업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 기흥장애인 복지관 총무기획팀 고다경입니다. 저희는 이제 2022년 경기복지재단 경영 컨설팅에 인사 및 노무 분야에 선정되어서 컨설팅을 진행했고요. 이제 사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관 소개, 컨설팅 진행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시 기흥장애인 복지관은 2005년에 개관하여 현재 17년 차를 맞이한 복지관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장님으로는 김성구 관장님께서 재직 중에 계시며 저희는 이제 베리어 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연간 35만여 명의 이제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관 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옥상까지 운영 중인 이제 단독 건물로 시설들은 이제 프로그램실, 치료실, 통합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 구성은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치료사 등 이제 다양한 직종의 선생님 63명이 재직 중에 있으며 관장님과 사무국장님 이하 7팀 1센터의 8개의 부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관에서 컨설팅을 신청하게 된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관은 개관 17년 차에 장애인 복지관으로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데 개관 이래 저희가 기관의 이제 인사, 노무 관리 분야의 서류 검토나 컨설팅 경험이 전무한 기관으로 지금 현재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이제 종사자의 직업과 이제 업무에 대한 근로의식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관계 법령에 따라서 기관 서류가 이제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와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보완 작업을 거치고자 저희는 신청하게 되었고요. 네, 다음은 컨설팅 개요입니다.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 및 노무 분야의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5월에서 10월까지 총 6개월 동안 6회기에 걸쳐 진행했으며 컨설팅은 이제 포커스 집단 면접 형식으로 사무국장님 이하 중간관리자 5명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웅 노무사님께서 컨설턴트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컨설팅 진행 사항은 저희 기관에서는 기관의 인사 및 노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서류 점검 및 보완, 그리고 이제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고요. 저희 이제 진행 회차별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1회기 때는 기관의 컨설팅 욕구와 노무 관리 현황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회차에는 저희가 이제 노무 관리 진단과 2022년에 변경된 노동관계 법령 중에서 기관에서 꼭 주요히 알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안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회차에는 인사 및 노무 관련 저희 기관 내 문의 사항을 수집하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무사님과 같이 공유하여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회차에서 5회차에 걸쳐 2회기에 걸쳐서는 운영 규정 그리고 취업 규칙 같은 기관의 관계 서류를 정비하고 금년에 가장 이슈됐던 법령 중에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기관에서 어떤 사항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같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회차에는 이제 노무사님께서 오셔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어떤 컨설팅을 진행했는지 같이 공유하고 교육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기관의 컨설팅의 성과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노무사님과 함께하는 전문적인 이제 노무 관리 진단을 통해 기관 서류의 문제점 파악과 이제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기관에서 주안점을 둔 거는 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서, 동의서, 그리고 운영규정과 취업규칙 개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완사항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을 검토하고 보완하면서 직원들이 인사 및 노무 관련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져서 노무 역량을 증대할 수 있었으며 2022년 법 개정 사항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및 노무 관련 직원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계획 운영으로는 현재 노무사님과 같이 정비한 서류에 대해서 기관에서 현재 이제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운영 규정과 취업 규칙, 근로계약서의 보완 작업과 함께 저희는 이제 주기적인 노무 관리 진단과 그리고 노동관계 법령 변경 시 기관 서류를 상시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노사 협의회를 통해서 정기적인 직원 의견 수렴 및 회의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노무관리 분야에 있어서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관의 인사 및 노무 서류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경기복지재단과 김대용 노무사님께 감사드리며 성과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2년도 경기복지재단 경영 컨설팅 성과 발표를 진행할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이강승입니다. 네, 저희 복지관은 특성화 및 브랜드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네, 발표는 기관 소개와 신청 배경, 컨설팅 진행 사항, 컨설팅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관 소개입니다. 광명시립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06년에 개관하여 2011년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위탁을 받아
현재 2024년 4월까지 재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면적은 1,465.8제곱미터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미션은 주민의 이야기를 디자인하는 지역복지관이라는 미션으로 든든한 사회적 관계망,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생각을 여는 선배 주민으로 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고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 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현재 경영지원과와 지역복지과 두 개의 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직을 포함하여 19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 배경입니다. 복지관이 2006년 개관 이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현재 재수탁을 거치면서 지역 내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특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았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탁 이후 5개년 장기 계획의 4년차로 내년도 5년차 사업에 대한 마무리 성과 및 앞으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철산복지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평소에 눈여겨봤던 경기복지재단 경영컨설팅을 신청하였고 선정되어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기관은 총 5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씩 6회기가 진행되었으며 비영리 기관 컨설팅 전문으로 하고 있는 휴먼트리의 이선희 대표님, 김종욱 이사님이 컨설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희 복지관 컨설팅은 관장님을 포함한 관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원들의 욕구를 반영한 직원 교육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컨설팅 진행 사항입니다. 1회차는 기관 조직 진단을 통한 컨설팅 방향을 정립하였고 2회기는 기관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운영 방향성을 협의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회기는 결과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 및 새로운 브랜드 가치 정립을 진행하였고 4회차에는 브랜드 가치 정립에 기반한 사업 우선순위 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5회차에는 직원 욕구에 기반한 직원 교육이 진행되어 모금에 대한 이해와 매력적인 글쓰기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6회기는 철산복지관 특화사업 검토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의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컨설팅의 성과입니다. 이번 경기복지재단 컨설팅을 통해 저희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크게 3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지관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다음 재수탁 준비를 위한 기반 자료와 신규 비전을 수립을 위한 준비를 미리 확보한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지관만의 특색을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 문장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세 번째로는 이를 통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출발 지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초에 복지관 사업에 대한 정리를 반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또한 경영 컨설팅에서 수립한 브랜드 문장에 대해서 좀 다듬는 과정을 거쳐 사업에 일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의 욕구와 직원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참고해야겠지만 복지관의 미션 비전을 재수립하는 데 중요하게 참고하고자 합니다. 네, 비록 이렇게 한정된 시간의 경영 컨설팅이란 발표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재단의 경영 컨설팅 참가를 통해서 복지관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기를 주신 경기복지재단과 경영 컨설팅을 해주신 휴먼트리를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 기획홍보팀 황수정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사회복지시설 경영 컨설팅 사업 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운영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는 3장으로 구분하여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두누림센터 내 4층과 1층 식당 1846제곱미터 규모의 소규모 이용시설입니다. 2017년 4월 개관하여 현재 등록 회원 2,752명이며 종사자는 74명으로 민간위탁 사업 인력 17명, 기타 보조사업 인력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4팀제로 기획홍보팀, 운영지원팀, 문화복지팀, 지역복지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6대 기본사업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행복 커뮤니티 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 상담센터 등 전체 예산 4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경영 컨설팅을 신청한 배경은 개관 6년차 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체계를 점검하고 업무 성과를 방해하는 문제점 파악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및 지침 재정비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개관 6년차의 신생기관으로 컨설팅 신청 당시 법인과 지자체의 지도점검 외에 공식적인 시설 점검과 사업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경영 컨설팅을 통해 시설과 사업 운영 체계를 점검하여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진행 개요입니다. 5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6회기 진행되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관장님과 중간관리자 3명, 선임사회복지사 1명, 그리고 컨설턴트 1명, 총 6명입니다. 컨설팅은 시흥시 노인복지관 이선미 관장님이 맡아 진행해 주셨으며 조직관리, 사업관리, 문서관리, 업무관리 영역으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회기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컨설팅에서는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진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 컨설팅에서는 기관의 사업 계획 및 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컨설팅은 전 직원이 참여해서 기본 사업 체계와 중장기 계획, 업무 효율화를 점검하였습니다. 네 번째 컨설팅에서는 운영 규정 및 사무편람과 업무 기준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컨설팅에서는 기관 인재상, 근무평가 체계, 직원 업무량 분석 및 조직 최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 컨설팅에서는 컨설팅을 통해 반영된 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및 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 부분입니다. 조직, 사업, 시스템 관리 체계 마련 측면에서 기획부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존의 운영지원, 복지지원, 재가지원 3팀제에서 기획홍보팀을 신설하여 4팀제로 직제를 개편하였습니다. 기획팀을 중심으로 기관의 방향 설정, 지침 마련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사업 관리 부분입니다. 사업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 만족도 및 욕구조사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사업량 점검을 통해 차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 평가의 경우 절차는 유지하되 평가 방법에 있어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였고, 만족도 조사의 경우 단순 빈도 분석 수준에서 실질적인 만족도와 성과를 볼 수 있는 설계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업무량과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욕구와 참여도를 고려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신설하여 차년도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문서관리 부분입니다. 전자업무관리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결제 시스템, 각종 관리대장, 근태관리, 이메일 자료 수발신, 공유물 관리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계약하여 구축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증진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관리 부분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프로세스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어르신 및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조직 관리와 관련하여 기관의 인재상을 수립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여 직원들의 단순 반복 업무의 부담을 덜고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욕구조사를 단순 설문조사 형식이 아닌 인터뷰,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서 관리와 관련하여 문서 양식을 통일하고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복지관 운영과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중점 사업 전략을 모색하고 실제 실행해 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복지관에 컨설팅 기회를 주신 경기복지재단과 아낌없이 가르쳐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선미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화성시설부 노인복지관이 한 뼘 더 성장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의 진행 사항과 사업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진행에 애써주신 각 시설 종사자분들과 컨설턴트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3년에도 저희 경기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2년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 성과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